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지온 뉴스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9분 지나고 있네요.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정가 소식 그리고 지역 소식을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현장인 시간인데 오늘은 서울지사 그리고 영동지사 한번 연결해보죠. 국회 연결해서 궁금한 정치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도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그젯밤에 대통령 탄핵 변론이 모두 마무리가 됐죠. 대통령 최종 진술에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기존 입장에서 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최종 변론이 8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최종 진술에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에 기다렸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에 앞서서 국회 측 최종 변론에 나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피로 지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면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68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11차례 변론에서 계속 말해왔던 대로 계엄은 대국민 호소형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는 2시간짜리 계엄, 내란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최종 의견에서 사과나 국민 통합 메시지를 기대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딱히 충족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대 야당을 44차례, 간첩을 25차례 언급했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직무 복귀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87년 체제 극복 등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했다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채워진 비겁한 변명이라면서 마지막까지 내란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제대로 사과나 반성도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그야말로 헌재 시간이 도래한 셈인데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고요? 네, 전례를 볼 때 그렇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심판에서 변론이 끝난 다음에 결론이 나올 때까지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제 헌재가 평일을 열어서 쟁점을 살피고 양쪽 주장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보통 2, 3일 전에 발표가 됩니다.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합니다.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즉시 파면됩니다. 오늘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지만 이것이 시점이나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는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는 탄핵 인용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지금 여의도에서는 대개 조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대로라면 5월 중순 21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60일이면 경선에서 후보 선출하고 또 선거 운동하고 여간 촉박한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우클릭 비판에도 연일 중도 표심을 공략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도 또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양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이재명 대표를 맹공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이번엔 강원도 관련 소식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호수 국가정원 지정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네, 지역구 국회의원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최를 했습니다. 올해 춘천 호수 국가 정원을 위한 여러 시설들이 착공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전략들을 마련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연 겁니다. 춘천하면 호반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딱히 이렇다 할 관광 인프라가 없습니다. 호수 국가 정원은 춘천의 환경을 정원으로 꾸미고 이를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은 물론이고 관광, 산업까지 더하자는 계획입니다. 일단 춘천시가 올해 상중도 일대 약 20헥타르 부지에 호수 정원과 국립 정원 소재 센터를 짓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368억 원이 투입되는데 주목할 건 국립 정원 소재 센터입니다. 소재 연구, 제작, 전시까지 가능한 국가기관인데 기대가 큽니다. 우리나라 정원 시장 규모는 1조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가 코로나 이후 가파르게 성장해서 올해 2조 원대가 될 전망입니다. 호수 정원과 정원 소재 센터가 2027년이면 모두 가동되고 이렇게 되면 춘천이 새로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들 시설이 국가 정원으로 승격되려면 30헥타르 이상의 정원 면적과 3년간의 운영 실적, 평가 점수 등이 필요합니다. 춘천시와 강원도는 상중도와 하중도, 붕어섬, 위도까지 이어서 관광지로 개발하고 대한민국 정원 산업 박람회와 국제 정원 박람회 유치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특히
게릴라 정원, 마을 정원 등 춘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꾸미는 새로운 전략으로 승격을 노리게 됩니다. 2030년쯤이면 자격을 갖추고 도전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현재 국가 정원이 대부분 남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춘천 국가 정원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현 기자 잘 들었어요. 계속해서 영동지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일임 기자. 네, 영동지사입니다. 네, 각종 비비 의혹으로 주민 소환 심판대 선 김진아 양양 군수 한 끗 차이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민 소환 가결 요건인 투표율 33.3%에 1.05%포인트가 모자랐던 건데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인 8,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함 뚜껑을 열 수 있었는데 271명이 부족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에서 청구된 147건 중 단 2건만 가결돼 직위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가결 사례 모두 시의원으로 자치단체장 중 직위를 잃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 당시에도 성공 가능성을 놓고 3선 군수를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줄을 이뤘지만 김군수가 구속되면서 주민 소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습니다. 지난 21일에서 22일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율이 14.81%를 기록했고 본투표가 이뤄진 어제 양양 지역 6개 읍면에 마련된 투표소 22곳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주민 소환을 추진한 관련 단체는 선관위를 신뢰하고 투표 결과에 대해 승복한다면서도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수직으로 세워진 운동장을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주민 소환은 부결됐지만 김군수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어 김군수의 부정행위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볼게요. 동해안 어민들이 문어 낚시할 때 쓰는 친환경 어구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보조금을 통해 지자체가 정한 업체에서 어구를 구매해 사용해 왔는데 한 업체가 수년간 특허받은 제품 대신 불량 어구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해안 문어잡이 어민 대부분은 흘림 외줄 낚시 방법으로 문어를 잡습니다. 무게추 역할을 하는 어구 몸통에 미끼와 철사를 달아 문어를 낚는 방식인데요. 예전에는 무게추에 납을 사용했는데 바다 환경과 어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2004년부터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 어구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어민 자부담 20%를 포함하면 지난해까지 연평균 4에서 5억 원씩 20년간 90억 원 가까이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두 업체가 관련 사업을 진행했는데 최근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허 제품과는 다른 어구로 부속품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어민들은 지자체가 선정한 업체라 지금껏 믿고 사용해왔던 건데요. 업체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특허대로 친환경 재료를 썼고 어구를 제작하다 보니 작업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 다르게 제작한 건 맞지만 기능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해경도 해당 업체 관계자를 입건해 사기와 보조금 위반법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올해는 삼척에서 열리죠?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100일도 채 안 남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도민체전을 치르는 삼척시는 도민체전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민체전은 수소도시 삼척에서 함께 뛰자 강원도민을 구호로 오는 5월 30일부터 닷새 동안 개최됩니다. 올해로 60회째를 맞는 도민체전은 100일을 앞둔 지난 19일 시청 앞 카운터보드를 설치하고 막바지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족구와 합기도 등 지난해 양양대회 때보다 2개 종목이 늘어난 43개 종목,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전망입니다. 예년처럼 수영과 조정 등 12개 종목은 춘천과 강릉 등 5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지만 나머지는 모두 삼척에서 펼쳐집니다. 역대급 선수단이 지역을 찾는 만큼 삼척시와 자원봉사센터,
또 체육회를 중심으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또한 제18회 강원자치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는 전국대회 개최의 여파로 도민체전보다 빠른 5월 19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영동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